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코위 전 대통령과 투쟁민주당의 갈등이 하스토 크리스티안토 투쟁민주당 사무총장의 부패방지위원회 수사로 법적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하스토 사무총장을 2019년 하룬 마시코 전 당원의 도피를 돕고 사법 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스토와 야소나 라올리 전 법무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투쟁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내년의 당지도부 선출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조코위와 투쟁민주당의 갈등은 심화되어 결국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당대표는 조코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사위를 당해서 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조코위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개입해 기부한 나카부밍 나카의 대선 출마를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에 기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부패방지위원회의 새로운 지도부가 미뤄진 사건의 결단을 내린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투쟁민주당은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하스토의 무죄를 법정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부패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간섭받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 기업 공개 시장이 2024년 급격히 줄어들며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현지 거래소에 대한 관심 증가와 소규모 기술 기업의 상장 확대가 2025년 반등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2024년 10개월 동안 동남아에서 IPO는 122건, 총 30억 달러가 조달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63건, 60억 달러와 비교해 큰 감소로 고금리와 지정학적 불안정, 투자자 신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전체 IPO 조달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고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현지 거래소를 선호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말레이시아의 AC 마켓에서는 올해에만 39개 중소기업이 상장되었습니다. 소비재, 공산품, 재생에너지 산업이 IPO의 70%를 차지하며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모습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5년에는 금리 인하와 기술 분야의 성장으로 IPO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인프라, 인공지능 AI, 핀테크 분야에서의 투자 증가가 반등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 재생에너지 스타트업도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남아 IPO 시장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및 기술 분야에서의 성장은 한국 기업이 가진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지역 시장에 적합한 전략과 현지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 기업들로부터 총 7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약정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투자에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 석유화학 공장, 새로운 산업단지 건설 등을 포함합니다. 로산 누슬라니 투자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8개 중국 기업과 만나 기존 투자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투자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투자자들의 참여를 요청했고 이는 인도네시아의 2060년 탄소 중립 목표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에는 홍스그룹이 50억 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패널 및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단지에서는 실리콘, 폴리실리콘 같은 원료와 배터리 같은 완제품을 생산하며 2기가와트 규모의 증기발전소 건설도 포함됩니다. 징크그룹은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분야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인도네시아에서의 제품 생산을 늘리고 수입 의존도를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규시그룹은 10억 달러를 투자해 약 4,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은 정부의 300만 주택 건설 계획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진 위험 지역이라는 특성상 환경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15년 이내 모든 석탄 및 화석 연료 발전소를 폐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에너지위원회는 전국 29곳을 원자력 발전소 예비 부지로 선정했으며 20곳 이상의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태양광, 풍력, 수력과 함께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기반으로 평가되며 특히 니켈정 제련 산업 등 대규모 에너지가 필요한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일본 등과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 인도네시아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재난 가능성을 경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너지위원회는 부지가 지진 단층에서 5km 이상 떨어진 안전지역으로 정밀 조사 후 선정될 것이며 최신 안전 시스템을 도입해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EDM 축제인 BWP에서 말레이시아인 45명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관 18명이 윤리 청문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DWP는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축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DJ와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며 인도네시아 경제와 관광 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감찰국은 이들이 축제 참가자들에게 약물 검사를 강요하고 결과가 음성임에도 형사처벌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은 25억 루피아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 경찰관들은 자카르타 중앙경찰서와 광역경찰 소속입니다. 해당 사건은 DWP가 열린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 사례가 확산되며 공론화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감시기관과 협력해 투명한 조사를 약속했으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부는 이번 사건이 인도네시아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주최 측도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한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경찰 신뢰 회복과 개혁의 계기가 될 듯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케미칼이 내년 가동 예정인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운영 자금을 위해 약 8,400억 원을 차입합니다. 이번 자금은 싱가포르 은행 UOB와 주요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으로 대출 만기는 9개월이지만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해당 자금을 인도네시아 반텐주에서 진행 중인 대형 석유화학단지 라인 프로젝트의 운영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단지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나프타 분해 설비를 포함하며 에틸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원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총 비용은 초기 예상보다 증가해 약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의 부채 비율도 연말에 8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늘어난 비용과 재무 부담이 앞으로의 도전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롯데그룹은 최근 주요 계열사의 실적 부진과 재무 부담 증가로 인해 유동성 위기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은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